예, 생성형의 업무 혁신 바이블 시민 개발자의 시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우현 강사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이 강의의 컨텐츠들은 총 4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페이지 1, 2, 3, 4 총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6,000명에서 지금 7,000명 정도 오프라인으로 생성형 AI 강의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강의가 아닌 실제 현업 프로젝트를 약 500건 이상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뭐 대기업, 관공서, 공기업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오프라인 상에서 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강의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챗GPT 인간의 업무를 혁신하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손목에 인간들이 시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약 25년 동안 노화가 계속 진행되다가 25살이 딱 되는 순간 노화가 멈추고 그때부터 손목에 있는 시계가 1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하루, 1년.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시간을 벌어내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죠. 이 영화에서 메인으로 잡고 있는 슬로건 하나가 시간은 힘이고 시간은 돈이다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다니면 첫 질문을 항상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시간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서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업무도 바빠요. 할 일도 참 많고요.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도 이제 퇴근에 뭐 투자도 해야 되고 정말 이제 복잡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수업에서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복제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이썬이라는 코딩 언어로 책을 2권 정도 썼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자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IT 기술을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IT 강사이자 현직 개발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적은 없어요. 회사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었는데 그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제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썼던 책 2권은 2022년, 2023년 세종도서에 선정될 만큼 나름의 좀 퀄리티를 좀 가지고 있는 책을 쓰기도 했죠. 제가 살아왔던 13년의 시간, 회사 생활은 초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 엔지니어로 있다가 중간에 이제 내수 영업, B2B 영업을 좀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HRD 팀에서 기업 교육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의 기획하고 운영하는 작업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랬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력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기술을 사용하는 직군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기술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이번 수업에서 뭐 고도화된 기술 뒤쪽에서 다시 얘기하긴 할 겁니다만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엑셀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뭐 인터넷 등등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런 회사들은 회사의 폐쇄망, 그러니까 보안이 걸려 있는 환경에서 이런 기술들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런 보안이 걸려 있는 환경에서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수업에 차곡차곡 담아놨으니 우리 회사는 기술 같은 거 접근 못해 이런 관점을 완전히 버리시고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23년 3월에 S그룹의 교육회사에서 첫 생성형 AI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파이썬, RPA랑 AI 쪽 강의를 해오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챗GPT가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회사에서는 이제 생성형 AI 쪽 강의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저는 소속 강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죠. 예. 이 사람이 뭐 월급을 주는 강사니까 빨리 기획해서 첫 강의를 런칭합시다 해서 우리 이제 나라에서 오프라인 강의로는 제가 아마 제일 처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보다 좀 일찍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첫 강의를 런칭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누적 학습 인원이 지금 6,000명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제 1월 말부터 2월까지도 강의를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대상으로 했던 강의를 했던 이 회사들을 보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대기업, 뭐 관공서, 공기업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대부분 회사는 이제 폐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안 문서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 학습자를 약 6,000분 정도 만나면서 실제 현업 프로젝트를 약 500개 정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현업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험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좀 풀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사실 2월부터는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또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생성형 AI를 써서 현업에서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올해 요거 오프라인에서 경험했었던 내용 그리고 많은 학습자분들 특히 비개발자 학습자분들이 만들어냈던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6천여 분의 학습자분들 만나고 약 500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호흡을 많이 했겠죠? 그때 제가 느꼈었던 생성형 AI에 관련된 느낀 점 그리고 업무 혁신에 관련된 느낀 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생성형 AI 교육이 굉장히 신기해요.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동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화려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생성형 AI 쪽 강의가 되게 많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 강의를 보게 되면 이거 뭐 이제 뭐 자동화 프로그램 뭐 이제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미지 만들 수 있어요. 영상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보통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지 제작을 딱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신기하긴 한데 과연 현업에서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을까요? 예.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영상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떤 업무에 쓸 것인지에는 사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 교육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AI 교육이나 생성 AI 교육을 하게 되면 서비스들은 많이 알려줘요. 근데 당장 내 현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 수업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코딩 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저 또한 이제 비개발자였기 때문에 코딩을 처음 배울 때 어떤 분명히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제는 코딩을 잘하는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코딩을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딩에 대한 숙련도가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배워가지고 숙련도를 높여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야 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죠. 왜냐면 질문을 통해서 코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코딩을 배우지 말고 좀 더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이 제가 드리고 있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개발, 코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기능은 점점 발전될 겁니다. 다만 개발자가 쓰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코드 생성 그리고 비개발자가 쓰는 어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쓰는 어떤 결과물을 체크를 해보면 사실 이제 두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개발자들이 더 많은 결과를 낼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코딩을 할 줄 알게 되는 순간 현업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게임 광고죠. 그러면 나으리 이 말은 나리님을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 덕분에 다치지 않았으니 10억 주시죠라는 이런
텍스트를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안다고 해서 이것의 매력을 느끼거나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쓰는 번역기랑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쓰는 번역기는 천지 차이죠. 마찬가지로 코딩을 시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느낀 점은 바로 현업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뭐 IT 개발자라든지 코딩을 잘하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접근하기 어려웠었지만 내 현업 전문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러니까 현업 노하우나 내 삶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현업 프로젝트를 약 500건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되게 가장 큰 또 통신사 쪽 강의를 진행할 때 개발자 대상 강의, 비개발자 대상 강의를 이제 동시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개발자였고 3분의 2는 비개발자였었는데 몇 번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현업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을 때 항상 최고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과물들을 체크해보면 비개발자이지만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현업 전문성에 IT 지식이 들어가기가 과거에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성형 AI가 그것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업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오른쪽으로 해내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들을 잘 보세요. 인트라넷 접속하고 뭐 엑셀 저장하고 뭐 이걸 뭐 통합하고 시각화시키고 뭐 인터넷 업로드 이런 이 인간이 하던 프로세스 자체를 오른쪽으로 하려면 이제 코딩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만 하면 연간 120시간의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약 100여 시간의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원래 과거라면요. 이 왼쪽에 있는 요 부분들 있죠.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IT 개발실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바로 회의를 시작해서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프로세스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면 개발자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차분히 하나씩 다 알려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다 완료가 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현업 전문성과 기술 전문성을 보자는 거죠. 자, 현업 전문성은 지금까지는 비개발자의 역할, 기술 전문성은 개발자의 역할이었다고 본다면 이 기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많은 진입 장벽을 줄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제가 전체 강의의 타이틀을 시민 개발자의 시대라고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거품 다 빠졌다입니다. 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정확히 말하면 2023년이죠. 이거 2년 전이에요. 2023년 초 중반만 하더라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연봉이 뭐 3억, 4억, 뭐 많으면 6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2024년에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째 책을 또 썼고 이 강의랑 연결돼서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될 건데 내용을 조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2023년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건 2024년도 이제 하반기에 실제 이제 미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샐러리 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약 1억에서 뭐 8천만 원, 9천만 원에서 이제 1억 5천 정도까지 연봉이 이제 구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뭐 중요하고 미지의 세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생성형 AI를 쓰기 위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질문법이라고 하죠. 이 질문법은 이미 굉장히 단순화됐고 막말로 별게 없어지게 됐어요. 단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이걸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또 내부 프롬프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겠지만 실제 일반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써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소화가 됐고 더 이상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업에서 거품이 다 빠졌고 그 거품이 빠진 것에서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만 수업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노코드, 로우코드, 위드 코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 이 생성형 AI 업무 혁신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노코드, 코딩을 전혀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로우코드, 로우코드 같은 경우는 코드를 배우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99% 오류 없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코딩 언어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노 코드와 로우 코드가 합쳐진 결과물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 코드 같은 경우는 생각의 확장. 그러니까 이런 게 돼? 영상을 막 요약할 수 있어?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록을 알아서 제작하게 할 수 있어? 일회성 업무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의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우 코드.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코딩을 사용하는 방법, 코딩을 시작하는 방법만 배운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자동화 코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위드 코딩은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 코드, 로우 코드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이 결합된 이런 이제 생성형 AI AP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물들은 다음 강의에서 세세하게 실제 사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